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5월 2일 목요일 해외 선물 시황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FOMC의 여파로 주요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주요 지수는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심리가 좀 양호했었던 모습이었었죠. 연준의 FOMC 성명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하론의 기대감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중립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인플레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는 발언이 오히려 시장은 매파적으로 분석이 되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것들은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크루드 오일의 급락장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정치적 불안감이 공존한 상태에서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8% 급락하면서 가파른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점, 그리고 미국의 산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도 유가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유가가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정유 업체들이 사우디의 수출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로 인해서 이렇게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요소일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정유, 석유화학 업체가 이란산 원유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선은 상대적으로 미국산이라던가 호주산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함량을 추출하는 비율이 이란산 원유는 70%에서 80%인데 비해서 다른 유종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하게 된다면 12% 정도밖에 추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수입 가격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란산 원유와 미국산 원유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수입 가격도 큰 폭의 차이가 있는 데다가 추출할 수 있는 나프타 함량 차이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재료 비용이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유업체나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운송 비용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에서 운송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낮은 운송 비용, 불순물이 없는 양호한 품질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던가 터키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닉하게도 미국산 초경질유의 수입량은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크루드 오일의 가파른 하락 움직임은 3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매매 기법 중에 CP 매매 기법만으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시원한 매도 추세였습니다. 어저께 크루드 오일 거래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한 수익을 좀 창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HFCP와 TW 동시 신호로 진입한 종목은 해외 선물 항생 지수였었습니다. HFCP 기준으로는 29686이 매도 진입 가격이었고요. 제가 진입한 가격은 TW 진입 신호에서 먼저 진입을 했었고 29726, 약 한 3-40틱 정도 더 유리한 구간에서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긴 시간이 흘러야 했었고,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150틱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장중 기법 영상으로 매매 일지에다가 남겨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HFCP와 TW 이 동시 신호가 났었는데 좀 시간대가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연준의 행보가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인 시장은 아직 실망감이 채 가시지 않은 분위기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핵심 기업들 대부분이 이미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앞으로 어떤 이슈로 부각되어 움직이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의 주요 이벤트 내용이 좀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그 FOMC의 성명서 발표 전에 골드 상품이 금리 인하의 시장 기대감과 함께 좀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던 골드 상품이 결국 급락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어제였나요? 최근에는 미국의 전체 고용 감원이 작년 8월 이후 최저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등의 지표 발표가 대거 몰려 있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골드 상품을 좀 출렁이게 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할까 하락할까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감안 정도는 하면 좋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준수하고 기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매매 기술을 토대로 오늘도 저는 원칙대로 매매해서 그동안 쌓은 꾸준한 누적 수익, 오늘도 누적 수익이 만들어지도록 원칙대로 기준을 준수해서 트레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전혀 경험이 없는 초보자분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해서 누적 수익이 가능한지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처로 본인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문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더라고요.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HFCP와 TW 기준으로 동시 신호가 나오는 경우에 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매매일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